카메라 돌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고급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의 프로 모드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을 모르면 정말 손해일 정도로 색감이나 기술적으로 훨씬 전문가다운 완성도 높은 사진을 여러분도 간단하게 찍어볼 수 있으시니까요. 갤럭시로도 아이폰 느낌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한번 편하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끄그 화돌PD입니다. 준입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필수 설정에 대한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사실 그것만 보셔도 대부분의 기본적인 세팅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프로 모드에 대해서는 제가 가볍게 넘어갔었죠.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굳이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좀 더 전문가다운 세련된 색감이나 디테일하고 개성적인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카메라의 프로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사진의 노출과 초점, 색감 등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영역들이 다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잘 찍어주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별 고민 없어도 사진이 잘 나온다는 맞아요.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굳이 하나하나 분리해서 조절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바로 프로 모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 모드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수동 설정 모드라고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수동 설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괜찮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폰에도 있나요? 아이폰에는 HDR 기능 정도만 있고요. 오히려 후보정 단계에서는 갤럭시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수동 설정을 통해서 멋진 사진이 나오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색감 부분과 노출의 영역을 자유롭게 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전문가처럼 멋진 색감으로 사진을 바로 찍을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갤럭시와 아이폰 카메라 색감이 달라서 선택이 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주은 씨는 왜 아이폰을 쓰시죠? 부드러운 스타일의 사진 색감을 좋아해서 아이폰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정은 어떻게 하세요? 아이폰 자체에 그 부드럽게 나오는 게 좋아서 크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자동으로 찍은 다음에 보정 어플, 네. 뭐 포토샵, 라이트룸 그런 맞아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에서 후보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찍을 때부터 약간 채도와 컨트라스트가 높아서 때로 너무 쨍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갤럭시에서도 아이폰처럼 은은한 느낌으로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갤럭시에서 카메라를 켜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서 프로라고 써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매번 귀찮게 찾아서 들어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 아이콘을 꼭 오래 눌러서 아래로 한번 내려보시면 앞으로는 바로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사진 어플과는 다른 메뉴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먼저 우측에 보이는 WB, 화이트 밸런스라고 써있는 색온도가 있고요. 포커스, 초점, EV, 노출 보정, 셔터 스피드, ISO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자동과 수동으로 왔다 갔다 바뀌는데요. 화면에 자동으로 나와 있으면 자동인 겁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진의 노출은 기본적으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 세 가지를 변경해서 우리의 의도를 담은 사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는 이 셋 중에 보통 조리개 값은 고정이라서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와 ISO를 통해 노출을 조절하게 되죠. 만약 이런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정말 쉽게 설명했으니까 안 보셨다면 꼭 한 번만 보시면 사진의 기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탄탄해지실 거예요. 보셨어요? 네. 대답이 늦는데? 꼭 봐주세요, 여러분. 자, 앞서서 프로 모드는 모든 게 수동으로 조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색온도부터 셔터 스피드까지는 모두 다 그냥 자동으로 두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색감만 건드릴 거니까요. 이 중에서 나중에 굳이 변경해서 쓰게 될 부분은 셔터 스피드 정도인데 그건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색감은 어디서 바꿀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보셨던 설정 반대 방향에 보면 동그랗게 렌즈처럼 생긴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 가운데서 또다시 5가지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대비, 하이라이트, 그림자, 채도, 틴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설정들을 0으로 그냥 두게 되면 카메라의 기본 색감으로 자동으로 찍히게 되는 건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부분을 조절해서 멋진 색감을 가진 카메라를 하나 더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일반적인 사진은 기본 사진 모드에서 찍고 프로 모드에서 내가 변경한 설정은 별도로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내 폰 안에서 색감이 다른 2개의 카메라를 골라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 카메라지만 아이폰 카메라 같은 느낌을 원할 때 쓰는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채도가 낮은 분위기가 있는 색감. 세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영화 느낌의 색감. 네 번째는 청량한 바다 느낌의 색감입니다.
사실 여러 세팅 값을 저장해서 그때그때 골라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계속 두시고요. 아니면 이미지를 캡처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바꿔서 써보세요. 자, 그럼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이폰 색감은 대비를 -5, 하이라이트 -3, 그림자 6, 채도 -1, 틴트 -2로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저채도 느낌은요. 대비를 -2, 하이라이트 -1, 그림자 -5, 채도 -5, 틴트는 그냥 0으로 두세요. 일본 느낌의 감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비 -4, 하이라이트 +8, 그림자 +2, 채도 +2, 틴트 +1.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틴트를 +1로 하면 살짝 분홍기가 돌면서 이제 벚꽃 느낌의 그런 밝은 사진을 찍을 때 좋고, 여기서 틴트를 -1로 놓게 되시면 조금 시원한 청색 느낌으로 일본 영화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량한 바다 느낌의 사진은 대비 -4, 하이라이트 +2, 그림자 -5, 섀도우 +5, 틴트 +2입니다. 대비, 즉 컨트라스트가 높으면 밝은 부분은 더 밝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져서 드라마틱한 느낌이 강해집니다. 대비가 낮으면 밝기 차이가 줄어들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하이라이트는 밝은 영역을 조절하고 그림자는 어두운 영역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섀도우는 색이 진해지거나 옅어지는 차이고요. 틴트는 색조라고도 하는데 자주색과 녹색 계열로 움직입니다. 제가 드린 세팅 값에서 원하는 느낌으로 세밀하게 바꿔서 직접 조절해 보셔도 됩니다. 이 설정은 그럼 다시 켜면 남아있는 건가요? 이 색감 설정들은 반드시 저장을 해놔야 다시 프로 모드를 켰을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조금 내려보시면 설정 유지라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카메라 모드 필터 부분을 켜두시면 이전 설정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정말 카메라 두 대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기본 카메라는 기본 설정으로 자동으로 찍고 프로 모드는 프로 모드로 찍고, 물론 촬영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보정에서만큼 디테일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후보정을 염두에 두신다면 더보기에 있는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로우는 뭐 어떤 거예요? 로우는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빛의 세기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는 파일인데요. 파일 크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색감을 내가 이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안 넣으면 그냥 뿌연색이거든요. 손이 한 번씩 더 가죠. 음식으로 따지면 요리하기 전에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폰에서 로우 설정으로 찍으시려면 별도의 익스퍼트 로우 어플을 설치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이폰에서도 로우 파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프로모드에서 쓸 수 있는 두 번째 팁, 바로 초점과 노출을 분리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사진 모드에서는 보통 초점을 꾹 눌러서 조정한 다음에 밝기 버튼을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그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프로모드에서는 화면에 손가락을 쭉 대고 있으면 AF와 A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즉 포커스와 노출이 분리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안 나타난다면 포커스 설정이 수동인 경우에는 안 나오니까 멀티에 왜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초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화면의 어떤 포인트라도 A 버튼을 옮겨서 노출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쪽에 놓으면 어두워질 거고요. 어두운 쪽에 놓으면 오히려 밝아질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면서 노출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측광 설정에 있는 스팟 측광이나 중앙 집중 측광 같은 기능은 안 쓰셔도 될 정도로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초점을 잡은 상태에서 좀 더 어둡게 혹은 밝게 노출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 모드로 찍을 수 있는 세 번째 팁은 바로 노출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셔터 속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의도가 담긴 멋진 사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 영화를 보면 주인공만 이렇게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흐르면서 지나가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네네. 아니면 자전거나 자동차는 정지되어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나 길이 이렇게 흐르게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셔터 스피드를 뭐 한 15분의 1초 정도로 저속으로 촬영을 해서 패닝을 한다거나 정지를 해놓으면 그 사진이 나오고요. 아니면 빛이 적은 야경이나 밤하늘에 가득한 별도 2초에서 한 15초 정도로 장노출을 하게 되면 깔끔하고 밝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삼각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스마트폰용 추천 삼각대는 고정 댓글을 한번 참조해주세요. 반대로 물방울이 물에 튀는 순간이나 아이가 뛰어가는 순간을 담고 싶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일부러 빠르게 해서 좀 더 찰나의 시간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ISO로 노출을 조절하는 부분은 사실 크게 맞을 부분은 없습니다. 좀 어두운 상황이라면 감도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수동으로 쓰는 편입니다. ISO 800 이하에서 노출이 해결이 된다면 괜찮지만 그래도 어둡다면 결국에는 삼각대와 장노출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적정 노출보다 언더나 오버로 찍으려면 EV 버튼의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을 통해서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프로모드에서 만질 수 있는 설정은 색온도 부분입니다. 네, 제가 지난 조명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불빛은 전구색 같은 노란빛이면 색온도, 즉 켈빈 값의 숫자가 3000K 정도로 낮은 편이고요. 푸른빛이면 색온도가 7000K 이상으로 높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빛의 색에 따라 약속된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런데 반면 카메라에서의 색온도 설정값은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의 켈빈 값 숫자가 낮으면 푸른 빛이 돌게 찍히게 되고요. 숫자가 높으면 노란 톤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그 이유는 바로 카메라에 보시면 WB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라고 써 있는 데서 알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에서 촬영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5600K 정도의 태양광의 백색과 일치할 수 있게 맞추기 위해서 현실의 색온도와 반대로 찍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어렵네요. 조명이 노란 상태에서 사람의 얼굴을 노랗게 찍어버리면 나중에 보정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러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에서 색온도가 낮은 노란 조명빛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서는 켈빈 숫자를 낮게 해서 푸른 톤으로 찍어야 보정이 돼서 정상적인 색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현실에서 만약 색온도가 높은 파란 조명빛을 받고 있다면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카메라에서도 숫자를 높여서 찍으면 카메라에서는 오히려 노란 톤으로 찍게 돼서 그게 상쇄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색감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진짜요? 네. 어려운 건데. 그래서 카메라에서의 색온도 개념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보정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쯤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헷갈렸거든요. 별거 아니네요. 그래서 물론 의도적으로 흐린 하늘을 푸르게 찍고 싶으면 K값을 낮추시면 파랗게 나오고요. 오후에 늦은 석양을 더 따뜻하게 찍고 싶으시면 숫자를 높여서 찍으시면 노랗게 나옵니다. 그냥 숫자보다는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막 휠을 돌리다가 마음에 드는 색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모바일에서는 보정 단계에서 단순하게 파랑, 노랑의 색으로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음식 사진은 좀 더 붉은기가 더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노랑 쪽으로 살짝 옮겨주시면 되고요.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색온도는 파랑, 노랑을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틴트, 색조라고 하는데 청색과 자주색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색 보정은 파랑, 노랑, 청색, 자주 요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정을 많이 하게 돼요. 꿀팁이네요. 사진 여러 가지 찍어봤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아까? 네네네. 다 너무 괜찮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번 필터가 좀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바다? 네네. 색감이 너무 예쁜데 특유의 갤럭시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대비를 마이너스 4를 했잖아요. 색의 범위가 어두운 것부터 이제 밝은 것까지 좀 넓게 퍼져 있다면 대비를 줄여서 아이폰스럽게 만든 거고요. 채도를 올렸어요,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색감이 예쁘게 색감이 나왔어요. 쨍하게. 네. 바다나 색감이 있는 데서 찍게 되면 훨씬 더 화사하게 나옵니다.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요즘 아이폰 옛날 시리즈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맞아요, 핸드폰. 맞아요. 아이폰 9형 모델을 일부러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16까지 나왔나요? 이게 사실 색감이 다 달라요. 기기마다. 주은 씨를 메인캠으로 잡고 있는 이 카메라 아이폰 8. 8입니다. 저 8 색감 너무 좋아요. 조금 부드럽게 나올 거예요. 몇 쓰세요? 11 쓰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색감이 아. 옛날에 그 부드러운 색감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더 쨍해지고 있다. 바로 전 영상이죠. 리코로 찍었던 게 거기서도 그냥 바디에서 세팅을 바꿔서 찍고 나서 보정 없이 끝.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더 조절하면은 더 좋은 필터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원래 플러스 10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후보정으로 들어가면 사실 0에서 100까지 가요. 56, 72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것도 머리 아프고. 그러네요. 좀 늦었지만 벌써 구독자분들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진과 영상에 대해서 저도 원고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발전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더라고요. 내용에 오류가 없나 검토해가면서 영상 하나하나에 나름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업로드의 속도를 내보려고 하는데 완성도를 위해서 손이 더 많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괴롭혀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카메라를 좀 더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복잡하다고 하시면 그냥 프로모드의 색감 하나 적용해서 생각날 때 찍어보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4번 강추드립니다. 이후에 좀 더 사진을 깊이 공부하고 싶으실 때 차근차근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계적인 내용보다는 주제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에 따른 구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결과물은 색보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촬영 이후에 보정 단계에서의 색보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아직도 안 하셨다면요.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주은이었습니다. 네, 하도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